이번 폭발 사고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 절차가 이르면 내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확인이 끝나는 대로 빈소도 마련될 전망인데 부검을 위해 병원에 안치된 희생자들이 국과수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대전 유성 선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죠. 네, 제가 있는 이곳 유성 선병원 장례식장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희생자 5명 가운데 3명이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희생자들이 안치됐고 다른 2명의 희생자는 충남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아직 경찰의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곳에서 1시간쯤 전인 낮 12시 20분쯤 안치된 희생자들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기 위해 국과수로 운구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6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DNA 감식 등을 통해 희생자들의 정확한 신원 확인 절차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신원이 확인되면 희생자 가족들에게 통보되고 그 이후에 절차에 따라 빈소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생자 가운데 20대 계약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경찰은 신원 확인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도 신속성은 물론 정확성까지 필요한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식장엔 빈소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희생자 가족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조문객들도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은 이르면 내일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원이 공식 확인되는 대로 이곳 장례식장에는 차례로 빈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 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요.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유성 선병원 장례식장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로 숨진 근로자들의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생산팀 소속 20대 계약직 직원 2명과 30대 정규직 직원 1명, 50대 정규직 직원 2명 등 모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의 시신은 대전 유성선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으며 나머지 2명은 충남대병원에 안치됐습니다. 당국은 폭발 위력이 워낙 커 시신 훼손이 심해 육안으로는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 현황판에는 고인 이름 대신 안치 순서에 따라 1번, 2번, 3번으로 표기됐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과학수사팀, 검찰 관계자들이 안치실에서 검시를 진행하고 DNA를 채취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DNA를 모두 확보했으며 유족 DNA와의 대조 및 국과수 감식을 통해 이르면 2일 중 신원 확인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전신 화상을 입은 30대 중상자 1명과 20대 경상자 1명입니다. 중상자는 화상 전문병원인 대전화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날 후 현재 고비를 넘기고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상자는 목 부위에 가벼운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2일 오전 10시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전경찰청은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무너진 구조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철거 후 현장 내부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안전보건공단 등의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합니다. 이와 함께 대전지방검찰청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 규모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면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과거에도 2차례 폭발 사고가 있었던 곳인데 이번 사고의 법적 쟁점을 이미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폭발 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작업 중 사고로 각각 5명과 3명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복성이 경영진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계속 유사한 사고가 발생함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안 세웠다는 조항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중처법상 의무가 포괄적으로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원인 조사 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라는 게 입증된다면 사업자의 책임을 더 크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두 사고 모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또 과거 사고와 이번 사고의 기술적 원인이 다를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노동 감수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례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영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사건의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과거 산재 사고가 참작된 적도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또 다른 게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불리한 양형으로서 참고를 해놨어요. 이건 사실 재판부에 어느 정도 재량의 영향이긴 한데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아울러 안전관리의 책임을 대전공장 관리자를 넘어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물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은 항공, 방산, 우주산업 관련 시설과 장비를 생산하는 핵심 시설로 꼽힙니다. 로켓이나 미사일이 날아가도록 힘을 만들어내는 엔진, 그리고 이 연료 계통을 다루는 작업장인 만큼 고도의 안전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15년 한화가 삼성으로부터 인수한 한화 테크윈을 전신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사명을 변경한 뒤엔 항공우주와 육해공 방위 사업으로 몸집을 불리며 그룹 내 주력 업체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에 위치한 대전 사업장. 공식 사업장 소개를 보면 대전 사업장의 주요 업무는 대형 추진기관을 개발, 생산하는 일입니다. 먼저 추진기관은 로켓이나 우주발사체를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게 만드는 엔진에 가까운데 폭발력을 가진 물질을 내부에 가득 채워야 작동하는 만큼 공정의 고도의 위험이 따릅니다. 추진제를 혼화하고 충전하는 작업 역시 주요 업무. 추진제는 폭발적인 불꽃을 일으켜 로켓을 날리는 고에너지 화학 물질로 여러 성분을 일정 비율로 섞어 추진제를 만든 다음 추진기관 내부에 넣는 일이 해당 작업인데 마찰이나 정전기만으로도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취급이 극도로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약과 불꽃 제품을 다루는 만큼 이번처럼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반적인 연료보다 폭발성이 훨씬 더 부과됩니다. 일단 점화돼서 시작된 이후에는 그거를 끌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폭발물과 다를 바가 없이 점화 이후에는 제어가 어렵다. 소방당국은 일단 미사일 고체 연료 주입 과정에 사용된 작업 도구를 세척하던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피해 직원과 유가족에게 사과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사고 현장의 세척 공정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사고 직후 대책회의를 연 뒤 곧바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숨진 직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유가족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일하시던 분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손 대표는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 다친 직원들의 치료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관계당국 조사에 협조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체계를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 측은 아직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 세척 공정은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약 성분은 물로 씻어내면 폭발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난 공정은 저희가 당초에 위험에 대해서 크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로서도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작업자들에게 화염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염복이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2차례 사고 이후 큰 비용을 들여 해당 공정을 자동화하고 격리하는 등 안전 설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우정입니다.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입장문을 통해서 소중한 직원 5분이 숨져 비통하고 안타깝다며 유가족들에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직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치료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손재일 대표이사가 서울 본사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바로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